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 8번째 테마는 행위제한의 특례 부분입니다. 자, 행위제한 특례에서 다른 어떤 그 세부 조항들은 앞에 이제 다른 파트의 문제랑 이렇게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행위제한의 특례 중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건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자, K시에 갑이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전체가 1000제곱미터고 그 중에 일부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생산 녹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이론 배울 때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에 걸쳤을 때는 각각으로 계산을 해서 뭐 연면적 같은 것들을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추가 조건에 보시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인데 자, 지금 여기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라는 거기 때문에 200% 이 1200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알 수 있습니까? 600제곱미터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이거는 좀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생산 녹지하고 이종 일반에서 각각의 연면적을 구하는데 아까 문제 힌트가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60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이종 일반의 용적률이 200%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요 분자의 연면적이 1200이라고 미리 알려주면 대지 면적이 계산이 나오죠. 자, 지금 대지 면적하고 요거 비교했을 때 200% 하려고 그러면 나오려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중에 600입니다. 600제곱미터 요거 분자에 1200 그러면 곱하기 이제 2가 되고 곱하기 100% 하면 200%가 나오기 때문에 자, 대지 면적의 자, 600제곱미터의 2배가 1200제곱미터니까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면적은 600이고 생산 녹지 대지 면적은 400이 되겠죠. 아까 우리 총 면적이 여기 지금 100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좀 가지고 여기서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1200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란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60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600제곱미터. 그럼 이제 1000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를 빼면 400제곱미터가 생산 녹지죠. 생산 녹지도 용적률 50%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생산 녹지 용적률 50%, 대지 면적은 400이니까 400의 절반 정도까지 200만 채울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200제곱미터까지 연면적을 낼 수 있고 각각으로 계산할 때 생산 녹지는 용적률 50%를 적용해가지고 200제곱미터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200 더하기 200 해가지고 1400이 이 대지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연면적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쉽지는 않지만 한번 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간단한 계산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A시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자, 그 중에 1종 일반에 800, 2종 일반 주거지역에 200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1종 일반에 800이고 2종 일반에 200이면 가장 작은 부분이 330보다 이하니까 그때는 이제 가중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중평균의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하는 건데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160%라고 미리 줬네요. 자, 우리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인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자료를 보면 자, 가중평균 용적률이 160%라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원래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알려주고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자, 지금 1종 일반 주거지역의 800제곱미터가 면적이 속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이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종 일반이 용적률 200%면 요 X 1종 일반의 용적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1종 일반 용적률은 이 공식에 따라서 150%가 나오죠. 자, 요렇게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분의 800 곱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1000분의 200 해서 가중치가 0.2 해가지고 200% 0.8하고 가중치 계산해 보면 요 x 값이 15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것도 좀 까다롭게 볼 수 있지만 가중평균의 공식만 아시면 이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150%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만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좀 해놓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1종 일반에 800, 2종 일반에 200이 걸쳐 있다.
그런 상태에서 구하는 게 뭐냐?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 용적률을 별도로 주어주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니까 1종 일반의 용적률이 몇 %냐?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을 보면 가중평균의 용적률은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가중치가 1000제곱미터에 800제곱미터 우리가 더하기로 연결된 두 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겁니다. 1000분의 800 가중치 해가지고 곱하기 X%.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그 다음에 1000분의 200이니까 0.2 곱하기 200이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160%를 나타내기 위해서 150%가 들어가야지만 여기 정답이 160이 나오고 정답은 요거 150%가 맞습니다. 정답 이게 3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과거에 출제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한번 좀 보세요. 우리 앞에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이게 1200제곱미터네요. 좀 특이하네요. 자, 그러면서 일반 상업지역에 400, 준주거지역에 800이 걸려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400이 걸려있고 준주거지역에 800이 걸려있는 1200제곱미터짜리 대지입니다. 자, 그런 대지에서 건물을 짓는데 여기가 문제는 일반 상업지역이 고도지구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도지구가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풀기 위해서 고도지구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을 구한 다음에 고도지구의 제한을 걸어버릴 겁니다. 문제를 할 때 조금 어렵죠.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문제는 이제 대부분 틀렸는데 그때 이제 출제 오류로 이제 2개를 정답으로 처리한 그런 사례 문제인데 자 일단 보세요. 갑의 대지가 1200제곱미터인 대지가 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이렇게 800, 400으로 걸려있고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있는 일반상업지역은 동시에 고도지구까지 걸려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도지구로 걸려있으면 이 고도지구에서는 5개 층 이하로만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5층까지만 최대 5개 층 이렇게 건물의 층수를 5층까지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자료로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고 준주거지역의 가중평균의 건폐율을 80%. 자, 이게 무슨 힌트인가 이제 요걸 이제 그 당시에 시험 문제를 요걸 빼뜨려 가지고선 출제 오류가 됐는데 이제 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도지구를 고려하지 않고 한번 정답을 한번 구해보면 고도지구가 있다는 걸 일단 빼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의 대지 1200제곱미터가 두 군데 걸쳐 있는데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이 상업지역 면적이 400이면 660보다 이하기 때문에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하셔서 그거로 가지고 이제 건물 1200제곱미터를 적용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일단 여기 좀 정답을 보시면 해설을 보시면 자 지금 가중평균의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600%.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자 1200제곱미터 중에서 800제곱미터는 아까 우리 준주거지역 걸쳐 있고 400제곱미터가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이제 가중평균의 그 용적률 공식이 1200 이거로 볼까요? 1200에서 800 이렇게 1200에서 800이라는 이게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1200분의 800 곱하기 50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고 1200분의 400 계산해가지고 800 여기 800% 아까 일반 상업지역 쪽은 400이 걸쳐 있고 준주거지역에 800제곱미터 걸려있기 때문에 1200분의 800이 가중치로 들어가서 곱하기 500.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1200분의 400을 가중치로 주고 800% 계산하면 두 개를 이제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 600% 가중평균의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600%이기 때문에 600% 1200, 1200이 땅이에요. 1000이 아닙니다. 1200제곱미터 땅을 6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7200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1번을 답을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 좀 고도지구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고도지구. 자, 일반 상업지역에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거를 가중평균의 용적률로 해가지고선 600%를 내고 1200제곱미터를 계산해가지고 6배 하면 7200이 답인 줄 알았는데 여기 고도지구 걸쳐 있으면 고도지구 규정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추가 조건이 뭔가 보세요. 고도지구에서는 건물을 5층 이하로 짓기 때문에 최대 5개 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중평균의 건폐율이 80%이기 때문에 80% 가중평균의 건폐율 80% 이하면 이 건폐율을 80%로 놓고
자, 건축 면적을 구하면 이게 960이 나옵니다. 이 960이라는 숫자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일반 상업지역에 고도지구가 걸쳐 있고, 자, 가중평면의 건폐율이 최대 80%니까, 자, 80%라는 얘기는 뭐예요? 1200제곱미터에 80%까지만 져라. 이런 식으로. 그럼 1200제곱미터에 80%까지 건축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960이 나옵니다. 그럼 960이라는 숫자는 이 그림으로 왔을 때 건축 면적이 위에서 봤을 때 960으로 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준주거 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이 걸치게 들어가죠. 이렇게. 걸치게 들어가서 이 고도지구에 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준주거 지역 800이고 960이 건축 면적이기 때문에 이 800을 넘어가서 400 부분을 침범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고도지구에 걸치고, 아까 우리 앞에서 고도지구에 건물이 걸쳐 있을 때는 건물 전체, 토지 전체가 다 고도지구가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960 곱하기 5개 층까지만, 960 곱하기 5개 층만 올라가서 7200을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도지구 때문에 5개 층밖에 못 올리고, 이 가중평면의 건폐율이 80%라는 걸 적용해서 1200에 0.8, 80%인 960으로 해가지고선 5개 층만 올리기 때문에 960 곱하기 5 해가지고 4.800에서 더 이상 못 짓는 겁니다. 원래 7200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고도지구 규정 때문에 이게 4.800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답이 이게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출제할 때 요 조건을 빼뜨려 가지고선 7200하고 4800을 둘 다 답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 문제 내는 사람도 실수한 거죠. 어렵게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건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 이게 답이 4800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도지구가 없으면 7200, 고도지구가 있으면 960 곱하기 5개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4.800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개사 공법 공부의 핵심입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본 내용도 많이 알게 되고 시험의 스타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